들어갔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잼 라이브 오늘 9회차인가? 9회요. 네. 9회차인데 제가 원래 2부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일부 출연자들이 도착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대거지각을 지금. 네. 이거는 뭐 어떡할 수 없는데 있습니다. 오늘 네. 뭐 저는 몰랐는데 연휴 엄청 시작이라면서요. 네. 내일부터 황금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황금은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 개인적으로 이제 살 때 뭐 연휴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매일 연휴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몰랐어요 연휴인지.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잡았는데 네. 내일부터 연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직장인들은 오늘부터 정말 자유에 너무 행복한 그럼 어때요? 시간들이시죠. 직장인들은 연휴 길면 기분 좋죠. 그렇죠. 예. 저도 직장 생활한 지 좀 이제 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늘 이맘때 특히 5월에는 늘 외국을 나가던지 예, 정말 1년에 원래 우리도 이제 원래는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갈 입장이었지. 예, 저 여기 일정에 오시 마라톤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5월 우리 3일. 지금 5월 3일 날 네. 미국 캘리포니아 마라톤 뛰고 그러니까요. 제가 LA 완전 슈퍼 일정을 짜놨는데 그냥 다 그냥 끝나서 그냥 내년으로 네. 운 좋으면 내년으로 이제 미루는 건데 예. 그 일단 지난주에 네. 우리 방송했던 네. 이 자기 후원의 방법 다섯 가지 네, 방법 5가지 방법.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누가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그냥 다들 자기 후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후원만 되면 사업 되는데 그렇죠.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무섭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왜 그걸 무서워할 거야?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네. 다시 카메라 이렇게, 위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하고 네. 제가 보면 피부 알겠지만 피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아. 포르틴나이트 지난주부터 저거 쓰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네. 틀려요. 엄청 좋은 것 같아. 저도 방송 보고서는 피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거요. 블루밍 마스크. 진짜 블루밍 마스크. 좋아요. 네. 어. 진짜 제가 최근에도 잠을 많이 못 잤는데도 음. 다크가 안 생겨요. 너무 좋아요. 난 진짜 나는 뉴트라이트도 뉴트라이트지만 네. 진짜 감동받는 건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정말 예. 정말 예. 특히 일단 저희가 이제 그 1부기 때문에 1부 때 있는 사람들이 아직 처음에 많이 안 들어오죠. 네, 정신 얼마나 차려야 들어오셨나? 되는데 네. 오늘 또 이러면 또 제 논조가 말한토가 막 또 뭐란토가 무서워지실 수 돼가지고 있으시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을 실제로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지난주가 좋았던 게 진짜 액츄얼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아마 좀 무엇을 정말 리더가 되려면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친절한 리더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복습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자기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후원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제가 방송 한번 다시 보라고 그랬지만 또 안 본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저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 좋은 리더는 이 리뷰를 해줘요. 아.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네. 내가 먼저 애용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내가 먼저 소비자가 돼야 된다. 네. 왜? 이 사업의 시작 끝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네. 제품을 그냥 쓰는 것도 소비자, 이 사업을 알리는 것도 소비자.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미팅 민감도. 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들. 세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명확히 정하라는 거. 이 일이어야만 하는 거를 정하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 네. 스폰서 말을 따라라. 스폰서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와 같은 방향으로 비전을 본다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팀의 레버리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는 늘 기분 상태를 라이트하게 기분 좋게 네. 유지하라는 거. 네. 그 다섯 가지 말씀드렸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뒤에 제가 이제 2부 제목에 대해서 얘기한 건 잼스톤이 원하는 리더의 조건. 네. 근데 뭐 꼭 잼스톤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분들 누구라면 다 뭐 스폰서든 파트너든 본인이라면 리더가 되고 싶고 본인이 스폰서라면 자기 파트너들이 진짜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고 정말 그 퍼포먼스를 내고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까? 네. 이 주제죠. 네. 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고 미팅을 나오고 하면서 제일 어색했던 단어가 리더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처음엔 진짜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제가 리드해 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진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내가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같이 리더가 되자라고 제안을 하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즘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리더님은 처음에 그래 사업을 시작하실 때 20대였잖아요. 거기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또 그만두시기도 하셨고 그때 나는 좀 어떤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나 아니면은 좀 방법이 있으셨어요? 사실 이제 오늘 그 성장한 리더의 조건에서 우리가 리더라는 단어, 네. 그 단어 리더십,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사업이 가장 매력적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누구에게나 권하는 이유는 물론 쉽게 얘기하면 뭐 안정적인 인쇄 수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곰곰이 봤을 때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필드가 별로 없어요. 네. 사실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인간 관계, 가족에서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리더십이 흐르는 가정은 뭔가 방향성이 올바릅니다. 리더십이 있는 인간 관계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필요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혼란 상태 뭐 이런 건 뭐냐면 리더십의 부재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럼 어떤 게 리더일까? 한국에서는 뭐냐면 포지션에 대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윗자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직장 상사나 네. 어떤 관공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 리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사람이 리더로 불리지만 그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 네. 저는 어렸을 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이 일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 일로 리더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그 2005년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아메를 알아볼 때 그 당시에 태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탑4 랠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김일도 오늘 스폰서님하고 네. 일본의 이제 더블 크라운스 나카지마 네. 가오루 리더님하고 독일의 피터 에바 리더님하고 네. 중국의 홀리천 리더님 네 분이 파운더스 드림 팀이라는 그 이름으로 큰 랠리를 하셨거든요. 네. 제가 태국 가가지고 그 랠리를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 아메이로 성공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겠다. 네. 내가 다니기 싫은 직장을 좀 안 다닐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나 개인적인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차원으로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랠리에서 첫 번째 놀랐던 건 뭐냐면 정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었고 정말 말도 틀리고 언어 틀리고 다 틀린데 네. 왜 이 사람들은 이 아메이라는 주제에 다 모였을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필드구나 여기가.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탑 리더분들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단 한 명도 여러분 아메이로 크게 성공해서 큰 돈 벌 수 있어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고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 그거를 줄므로써 이 사회를 조금 더 다른 사회로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 와닿았어요. 뭐 아메이를 모르신 분들은 야 아메이 뭐 제품 전달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건데 무슨 사회를 바꾸는 게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이나 와이프나 그 아이도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돼서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생활을 해나가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리더십 베이스에 관련된 어떤 모드로 뭔가 해나간다면 집안 자체가 달린다고. 근데 각 가정이 그렇게 달라진다면 왜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가 안 바뀌겠습니까? 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리더구나. 아메이 리더구나. 네. 단순히 비안드 비즈니스. 와, 리더십을 각 가정에 인식시키고 그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필드가 여기구나. 저는 그래서 아메이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거잖아요. 아메이는 굉장히 낯선 일이다. 네. 아메이란 용어가 낯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였던 그런 일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일이라서 낯설고 쉽지 않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또 아메이는 또 어떤 면이 또 낯설고 쉽지 않냐. 리더십을 배양하고 끊임없이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정말 내가 그래도 어떤 리더가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래도 그리고 가신 게 그래도 굉장히 큰 힘이셨겠네요. 네. 아, 그렇죠. 저는 그게 멋있었어요. 그냥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저도 이제 기획실에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뭐 임원분들이나 사장단, 부사장들 봤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휘했던 리더십을 저는 모를 수는 있어요. 사실 대기업 같은 데서도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중역 중에 굉장한 리더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후에
고도의 압축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부의 불균형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각각 사회 요소에서 그런 탁월한 리더들, 네.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발전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나 어떤 대기업적인 요소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요소 먼저 생각하는 거죠. 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데는 왜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기업에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과연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확률도 부족하다. 네. 근데 아메이는 시작할 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리더십이냐? 셀프 리더십이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네. 셀프 리더십.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사람들이 정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죠. 내가 계획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업은 처음에 막상 내가 하고자 하면 뭐가 문제냐? 일이 없어서 문제예요. 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맞아요. 누가 네. 소비자가 제품을 원하거나 누가 사업 설명 좀 해달라. 그러면 너무 바로 즐겁지. 네. 아메에서 가장 괴로운 건 할 게 없다라는 거야. 맞아요. 일을 만든다는 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일단 타임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목록을 내가 정해서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작업인 거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닐 때까지 네. 어떤 누구의 관리 컨트롤 안에 있다가 내가 모든 것을 하니까 이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은 20대에 그렇게 정말 필드에 이렇게 내던져지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CD 보면 노래방 뛰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제가 이 자리에 밝히지만 여러분 노래방 같은데 뛰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들 따라서 뛰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요즘은. 뭐 모르겠지. 물론 뭐 그냥 좀 해봐도 돼 그러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퇴근 후나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친구들도 소비자가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우리 엄마가 다 해버렸고 그러니까. 정말 소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 답답했는데 그렇죠. 뭐 할 게 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찾아간 거지만 네. 사실 그 아메이는 특히 우리 월드와이 그룹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냐? 음. 여러분 솔직히 비즈니스 센터 보세요. 할 거 나와 있다고. 할 거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대로 조금은 하지만 그대로 꾸준히 밀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맞아.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음. 기본과 그리고 나만의 것. 네. 그 두 가지. 음. 기본이 돼야지 우리가 성장이 되고 그렇죠. 나만의 것을 가져야지 매력적인 리더가 됩니다. 네.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했냐?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는 게 좀 미팅 참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긴 타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범생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욱직하겠지만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미팅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획실이었고 기획실 같은 경우는 보통 야근을 그냥 당연스럽게 하거든요. 밥 먹듯이.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 답답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일주일에 미팅이 한 2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 관련 미팅 하나, 그다음 사업 설명인데 네. 저는 그 미팅에 가야만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숨 쉰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일주일 동안 그런 미팅을 기다리냐 보면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매일 출근할 때 테이블 네. 들었었고 돌아가면 집에서 이제 책을 보고 했기 때문에 뭔가 가슴이 달궈져 있다는 거지. 네. 어떤 분은 그래요. 미팅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미팅. 미팅 일주일. 네. 요새 미팅 없네. 근데 사실 저는 미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나의 니즈나 인풋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팅 가려면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했냐? 일단 마음을 먹었죠. 난 무조건 간다. 저희 그때 회사가 이제 강남 쪽이었고 네. 그 뭐지? 센트럴시티. 센트럴시티. 네. 지하철역으로 몇 정가 안 됐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럼 저는 어떤 방법 썼냐? 여러 가지 방법 썼어요. 저는 학원도 많이 끊었습니다. 뭐 영어 학원도 끊는다. 영어 학원 다닌다. 네. 중국 학원 다닌다. 제가 뭐 천주교 교리도 받았지 않습니까? 교리를 받아야 된다. 집안일에 어쩔 수 없다.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장례식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이트 라인인데 그런 얘기를 하서라도 가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가시가 안 될 때면 네. 밥을 먹으러 간다고 그래. 그럼 나는 배가 아프다. 아. 배가 아파서 잠깐 약국 가서 약을 네. 사 먹겠다. 어. 그리고 잠깐 교대역 가서 미팅장 가서 잠깐 앉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갔다 왔다. 네. 물론 내용은 못 들었지만 지금이야 뭐 사실 이런 방송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뭐 들을 수도 서로 있고 못 들으면 놓치면 들을 수도 있고 그때는 그냥 라이브였어 쌩. 그치. 그걸 못 들으면 끝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갔었죠. 어떻게 보면 2005년도 때 그렇게 우직하게 한 6개월 정도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미팅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저하고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마저 하지 못한다면 당당할 수 있을까? 네. 그거죠. 그리고 그거 하고 이제 제품 애용. 네. 저는 제품 많이 썼거든요. 그 아티스트이 나오면 그때 이 펑크하우저라고 아신 분은 연식 좀 되신 건데 그때 화장품 라인이 있었어요. 네. 에디 펑크하우저라는 그 아티스트 썼는데 모르실 거예요. 네. 그 색조 라인 나왔어요. 그러니까 색조. 아이라인 그리는 네. 거였는데 내가 그걸 샀다고. 싹다 색조를요? 샀어요. 네. 근데 뭐 내 친구 중에 뭐 그런 거 할 애 없으니까 뭐 그때는 제가 홈미팅도 크게 할 게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강남역에 나갔지. 강남에 나가서 지나가는 그때 이제 그 파스쿠치 있었거든요. 네. 파스쿠치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을 잡았어요. 내가 새롭게 화장품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요 제품인데 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써보시고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냐. 제가 차나 한잔 네. 하겠다. 네. 그럼 뭐 몇 명은 그냥 쓱쓱 지나가요. 그쵸. 그냥 쓱쓱 지나가. 근데 몇 명은 그래요 한번 뭐 그럴게요.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가서 내가 써보면 이렇게 눈 이렇게 바르면서 이거 괜찮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사실 그렇게 써본 경험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반응이 좋으면 사실 이게 아메이 제품들이 소비자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이 써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럼 이거 저 가져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네.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개씩 그냥 줬어요. 많이 많이 투자하셨네요. 그냥 네. 많이 나갔던 것 같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왜 했냐. 제 사업이 받았던 거예요. 제가 아메이 소속된 하나의 ABO라기보다는 내 아이템으로 본 거죠. 내 아이템을 테스트하고 네. 내 아이템을 알린 일을 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20대였지만 내 사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장한 리더의 조건에서 1순위는 뭐냐. 자기 사업임을 인식해라. 자기 사업.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그렇게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게 누가 얘기해서 미팅을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미팅 다니는 게 사업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 듣고 이제 제품 좀 쓰고 그러지만 물론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이제 딱 내 비즈니스 키워보겠다는 건 뭐냐면 내 업이거든요. 네. 내 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템들이 내 아이템이 돼야 되고 미팅이 내가 활용하는 수단이 돼야 되지. 네. 단순히 미팅 한번 가서 동기부여 받고 맞아. 아니 김밥집이나 자영업하신 분들이 동기부여 미팅 안 받거든요. 자영업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가서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일을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해야 되는지를 뭐 결단하지 않잖아. 네. 근데 왜 아메이만큼은 그렇게 동기부여를 찾는지 왜 그렇게 결단이 필요한지 네. 물론 다른 내적 변화를 요구하는 요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임을 인식하는 그게 쉽지가 않다.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아는 사람부터 오고 준비하지는 상태에서 네.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사업을 키우는 사람은 이것을 자기 사업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아이템을 써보고 내가 아이템을 알리고 미팅을 가는데 절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리지 않는다. 네. 아이템 가리지 않는다. 네. 다 주어진 거 내 아이템이고. 미팅도 제품. 저는 그래서 본사교육 미팅 그때 서울 그 교육문화회관인가 거기는 다 아마그램 뒤에 교육 프로그램 있어요. 그걸 다 찾아냈어요. 왜냐 내 아이템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이 아니라 내 거에 내 거. 그리고 스폰서 미팅이 아니라 내 미팅인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사한 거고. 원래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야, 저 설명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미팅, 제품 애용 그리고 CD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식이 굉장히 더 뚜렷해지셨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실은 미팅은 듣고 그 내가 하는 건 또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우리는 또 이거를 누군가 내 사업임을 인식을 하면은 우리는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뭐 노래방 뛰지 말라면서 뭐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갈 데 없는 건 노래방 뛰세요. 갈 데 없으면. 근데 노래방 왜 갔냐면 원래 노래방 안 갔어요. 처음엔 낮에 식당 갔었어. 식당 가니까 불편하더라고. 주인들이 바쁘더라고요.
근데 노래방은 늘 사장님들이 앉아 계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간 거지.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노래방하고 비디오방이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가게. 네. 비디오 가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스토리 말하자면 눈물 젖은 그 피자 만들 때 내 친구들 다 나랑 멕시코 왔던 친구들이 한 명은 MIT로 MBA 가고 한 명은 런던으로 필름스쿨 가고 나는 센트럴시티 미팅 갈 때 나는 피자를 반죽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합격 소식을 들은 거야. 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왠지 모르게. 그리고 그때 이제 반죽도 잘못해가지고 반죽에 물기가 많았는지 반죽을 하는데 손에 그렇게 달라붙더라고 이게. 와 그날 진짜 눈물 젖은 피자. 눈물이 그렇게 쭉 흐르더라고. 왠지 네. 나 이거 잘못 갔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20대 때 진로 잘못 틀었네. 회사는 그만둬 버렸고 애들은 다 유학 가고 뭔가 타이틀 하는데 네. 나만 이렇게 그런 그게 상태에서 전업 한몇 개월 거의 초기예요. 거의 초기 2006년도에 네. 과감하게 내가 네. 이 사업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네. 와 갔는데 이제 생각만큼 이 사업이 처음부터 규모가 안 나오고 사람들의 인식이 뭐 그렇게 처음부터 호감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파트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혼자 이제 소비자 만드는 단계인데 그때 피자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비디오 가게 갔었죠. 네. 비디오 가서 이제 피자 드리고 하니까 아이고 총각이 뭐 이런 것도 해요 막 그러면서 하면서 사실 제가 아메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내 치약 좋은데 그거 치약 몇 개만 갖다 줘요. 아 그때 바로 멘탈이 팍 살더라고.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슬프든 울든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된다. 이 일은 내 일이네. 이제 그런 거죠. 네. 두 번째 자기 그 성장 리더의 조건은 뭐냐면 자기 감정상과 상관없이 할 일은 한다. 할 일은 감정선을 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울한 뭐 김밥 사장 본 적 있어요? 슬픈 김밥 사장 우린 그걸 못 느껴. 맞아요. 그냥 김밥 사장님은 본인이 슬픈 아이든 김밥을 말 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안 가 미팅을. 내 마음 알아줘가 굉장히 강하거든. 네. 나 슬프거든. 나 힘들거든. 오늘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거든. 오늘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 물론 뭐 그런 것도 뭐 인정 못 해주냐 그러면 좀 쉽지하게 그렇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본인이 결정한 문제죠. 그러면 이 일을 왜 본인이 했는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접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거나 딱 사업자 자산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죠. 집안에서 뭐 배우자랑 싸울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사업이라면 이건 내 개인적인 일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소비자가 별로 없고 파트너 없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습관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람도 묘하게 느끼거든요. 얘가 어떨 때는 흥분해서 야 이 제품 좋아 너무 좋아 야 이 미팅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다가 어느 순간 훅 네. 요새는 뭐 그걸 타버리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많이 알려놨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다 느낀다고. 네. 그것을 꾸준히 할 때 쟤는 그래도 뭔가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쟤는 일관성 있구나. 뭐 제품 쓰려면 쟤한테 써야 되겠네. 뭔가 알아보려면 저 사람 해야 되는데 그 신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신용과 신뢰에서 그 신뢰를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판매업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팔지 않아요. 우린 뭐냐면 사람들에게 충분한 신뢰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아메에 대한 제품의 퀄리티를 이해시키는 일이지 그렇죠. 내가 팔지 않는다고. 네. 그러면 내가 구축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신뢰죠. 그 신뢰는 일관성이 기반한 거고 사람 자체가 감정성을 타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 리더십의 제일 기본 조건은 절제라고 보는 거죠. 좀 참는 거지. 그렇죠. 네. 좀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주는 방법이 아닐까. 그게 두 번째 조건이죠. 네.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나를 되게 좀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이게 네. 예. 그게 진짜 안 해봤던 거라서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미팅 있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 인풋을 넣어야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저는 그래서 이 탱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처음에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머신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누가 학교 가고 싶은 애들 없거든. 애들 방학 때면 되게 좋잖아. 애들은 왜 매일 학교를 갈까요? 네.
그 출근하신 분들은 왜 출근하십니까? 오 대박이야 월요일이야 또 출근하는 날이야 너무 좋네 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야 기분 좋다 오늘도 손님 맞이하자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안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고 네. 해왔던 것이 강한 거죠. 근데 보세요 아메이는 이때까지 안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가 없지. 오늘 한번 미팅이나 오늘 탱콜 안 하더라도 리스크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아 아메이 너무 하기 힘들어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럼 하지 마.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 직장 다니다가 아 오늘 출근하기 싫어. 그럼 와이프 뭐래? 미쳤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틀린 거야. 애가 갑자기 멀쩡하게 엄마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바로 싸대기죠. 바로 정신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바로 싸대기죠. 근데 아메하는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도저히 미팅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흐름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욕구의 레벨이냐 욕망의 네. 레벨이냐. 대부분은 욕구의 레벨, 두려움에 근거한 내가 필요히 한 것이 욕구. 욕망은 뭐냐면 나만의 밸류, 나만의 비전에 근거한.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은 정반대죠. 욕구는 뭐예요? 사람들 인정받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 게 욕구잖아요. 네. 욕망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건 신을 붙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욕구를 절제하고 욕망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장 쉽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해야 될 일을 습관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탱코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탱코화 습관화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팅을 띄엄띄엄 오는 사람보다는 미팅을 매주 오는 사람이 훨씬 쉽다니까요. 횟수로는 미팅을 10번이라 그러면 10번 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미팅 10번 중에 5번 오는 게 더 힘들어. 어. 왜? 아, 이 미팅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미팅 거좀 그래도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냥 무조건 간다. 보세요. 제품도 똑같습니다. 제품 100%이면 훨씬 쉬워요. 네. 무조건 쓴다. 야, 요건 쓸까? 요건 언제 쓸까? 그러면 생각하게 되잖아. 머리 아파요. 100%가 네. 쉽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세팅시키는 게 편하지. 전 세팅인 것 같아요. 세팅시키는 게 편하지. 내가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잰다는 거고. 그러면 왜 잴까? 왜 잴까요? 마음속 그게 있는 거죠. 혹시나 안 될지도 몰라. 그리고 혹시나 안 됐을 때 내가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 나 사실 그때 다 안 썼잖아. 그래서 내가 미팅 다 간 건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아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들도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20대 때 이 일을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를 그만둔 것도 무모한 결정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두렵지 않았냐고. 제가 다이아몬드 했을 때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전 사실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약간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나 내 파트너 하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저는 삶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얻느냐 잃느냐 모두. 이걸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네. 이걸 하면 내가 잃을까? 그러면 100% 얻는다는 보장도 없고 100% 잃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두 다른 모두는 배울 수 있느냐 못 배우느냐 모두. 이걸 했을 때 배울 수 있다면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 잃을 건 없었어요. 오 이렇게 배우면 되는구나. 안 되더라도 배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왜 오롯이 좀 나를 던지고 진짜 진정을 가야 되냐면 그럼 배울 게 있어요. 저 역시도 이 사업하면서 했던 미스테이크 굉장히 많습니다. 미팅 잘못한 적도 많았고요. 소비자한테 제품 설명 잘못한 적도 많았고 후원 잘못한 적도 많았고 하고 나서 굉장히 찝찝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네. 괜히 얘기했다. 괜히 네. 괜히 오바했다. 맞아.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 걸. 아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너무 오바했구나. 리더님도 그런 생각 하세요? 아 저는 다 그래요. 아, 정말. 지금은 얼굴이 좀 두꺼워가지고 뭐 그러면 그 사람 보겠지. 뭐 어차피 운명의 아메이는 이런 얘기 이렇게 했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스럽게 한다는 건 내가 계산하는 거고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풀어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보다는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배우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과감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탱커를 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잘못게 나오더라도 남는 게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과감히 하는 거는 그냥 막 하는 거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그런 걸 하면서 저는 제일 큰 게 그 믿음인 것 같아요. 결국 맞아요. 나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 우리 팀에 대한 믿음. 맞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셀프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오영리님도 네. 얘기하듯이 네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첫째 회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스폰서의 믿음, 네 번째는 파트너의 믿음. 5가지 믿음이 있어. 5번째 믿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뭐예요? 뭐지? 뭘까요? 뭘까? 5가지 믿음. 나, 회사, 파트너, 스폰서 또 있나? 보면 나는 대상인 것 같지만 나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분명히 보상이 있을 거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 There is no free lunch라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짜 바라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분명히 넣으면 거둘 게 있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가장 확실한 게 이변이 있어. 그래서 넣는 거죠. 그냥 넣는 거지. 이 사람이 후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제품을 안 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물어보네. 너 그 제품 아직까지? 너 아직까지 그 사업? 그런 거죠. 정말 예전에 오영훈 리더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진짜 기억에 남아요. 아메의 최고의 보상은 뭐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정말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 말씀이 저는 진짜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 그걸 되게 키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인 거죠. 의식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백투 베이직. 매일매일 탱커화를 자기에게 솔직하고 있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아니라 그 일을 반복하는 데서 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책에도 썼지만 책 한 권 읽는다고 테이프 한 번 듣는다고 미팅 한 번 듣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책 한 번 들으면 이 책 내용 좋다. 똑똑해진 것 같고 MP3 같은 거 들을 때 야 역시 일이 더 좋아. 미팅 들었을 때 역시 사업 미팅이야. 이런 감정이 잠깐 들 수 있지만 그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했지만 내일도 하고 내일도 했지만 내일 모레도 그 결정 나는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라는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보다 내가 해야 될 것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을 반복하는 데서 힘이 생기거든요. 그걸 매일 반복하면 여러분 첫 번째 이해했던 것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훨씬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팅을 10번 중에 내가 5번 들은 사람이 있고 10번을 다 들으면 5번을 놓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번 들으면 이게 계속 증폭돼 가지고 이걸 쭉 들으면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잼랩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 1회부터 9회까지 다 보신 분들은 그 문맥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가 커져요. 그리고 저 김민기 리더 왜 저렇게 말을 빨리 하고 흥분하는지 알게 되거든. 이때까지 봤으면. 그걸 아는 것은 상황 통제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결국 내가 모든 비즈니스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고 리드할 수 있다는 거는 매 순간 상황 통제 능력이 크다는 건데 그거는 많은 변수들을 내가 고려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제품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사업이 필요했구나. 사업으로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어머니 건강이 걱정됐네. 이런 것들을 매 순간 내가 캐치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상황 컨트롤 능력이 크다는 건데 그만큼 경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제품이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확신이 있다는 건 결국 나에 대한 신뢰, 자신감에서 온다는 건데 그 자신이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내 사업으로 받아들였다. 두 번째, 감정성을 타지 않는다. 세 번째, 해야 될 걸 하고 있다. 그네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우선은 뭐 자기 사업임을 인식을 하고 감정성 타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약간 진짜 액츄얼하게 이거를 내가 내 파트너도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 누군가한테 제안을 이거를 하자라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랑 누군가랑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참 이게 그 질문이 있거든요.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냐? 발견하는 거냐? 근데 제가 이제 그 많은 선배 리더님 물어보면 뭘 거 같냐? 물론 만들어질 수 있죠. 하지만 만들어지는 것도 그 시드가 있어야 만들어지지. 그럼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선배들의 의견은 거의 이제 한 9대 1의 비율로 리더는 찾는 거다. 저 역시 마찬가지도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홍진아도 제가 처음 미팅 오라는 거 얘기 다음에는 한 번도 미팅 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 매출이나 마감할 때 제가 한 번도 마감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좀 해주세요. 좀. 아니.
근데 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음. 구분론.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너는 공부하래, 너는 일하래로 구분할 수, 그럼 알 수 있냐? 우리가 모릅니다 그거를. 네.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알게 됐냐? 네.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 책 나를 바꿀 자유에서 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음. 정말 어떻게 보면 밖에서도 이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메이에서 어떤 리더 얘기를 듣고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 변화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변화할 수 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시키고 상대 변화를 기다릴 만한 깜냥이 되느냐는 내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나는 초기에는 네. 그래도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네. 이 사업을 좀 더 진지하게 할 사람을 찾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거고 방법이 네. 시간이 지나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네. 내가 그 바운더리 커지고 내가 안내할 수 있는 환경이 커지다 보면 이 환경을 이용해서 변화할 사람도 내 감당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초기에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사람이야.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에서는 그 쉽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내가 계속 후원하고자 할 때 그 사람 물론 후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음. 그러기 위해서는 네. 본인이 깜냥에 맞는 셀프에 맞는 것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네. 업라인 통해서 같이 후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맞아. 그리고 아까 그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기본을 하고 나만의 것을 하고 방금 얘기하신 세 가지는 좀 기본에 대한 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내가 나만의 뭔가 리더십 아니면은 나만의 색깔을 찾으려면은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 파트너들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 실질 세계, 여분의 세계 있잖아요. 네. 실질 세계는 결과를 내는 부분이고 네. 여분의 세계는 그 실질 세계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많은 동기부여가 가는 그런 세계. 네. 저희 파트너는 사실 여분의 세계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었다. 그 소스를. 사실 이건 1인 기업이고 네. 자유기업 시스템, 프리 엔터프라이즈 때문에 보세요. 기업에서 봐도 세 파트가 있습니다. 실행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 부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CEO 의사 결정 부서가 있어요. 결국 이 사업도 세 목록으로 되는 거지. 네.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잘 될 때 사업 퍼포먼스 잘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발로 뛰고 있느냐. 두 번째, 플래닝을 하고 있느냐. 네. 세 번째는 비전과 방향을 정하고 있느냐. 회사에는 CEO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네. 비전과 방향을 정하고 이 비전과 방향에 따라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원과 매니지먼트 팀과 CEO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CEO가 하나가 돼 있다고. 결국은 저는 이 세 가지를 처음에 다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CEO형이 많아요. 되게 비전을 하고 네. 방향은 좋고 그 좋은 장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플래닝이 좋아. 계획 잘 세워요. 하지만 실행이 좀 약해. 어떤 사람은 들고 뛰는 거 잘해. 근데 네. 생각 안 해. 네. 저 생각 좀 하지. 근데 막 언니도 나가고 있어. 스폰서님 그냥 열심히 할게. 파이팅. 아미 뭐 별거 있어요. 그냥 나가는 거지. 그래서 가다 보면 너무 저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비전과 방향은 스폰서나 업라인이 해줄 수 있고 플래닝도 이제 같이 세워볼 수 있는 거 네. 실행 단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원이지만 결국 플래닝 팀과 어떤 비전 방향을 보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메이를 처음 오면 처음부터 다 나 왜 이러지? 어리버리한 된 것 같고 왜 이럴까? 맞아요. 사회에서는 아닐 것 같은 주부들 엄청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와 예. 저분을 어떻게 마감했대? 어떻게 저렇게 맞아. 소비자를 만들대? 네. 나는 책단은 전달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분 어떻게 할까? 회원가입도 힘들고 나는 건데. 와 여기 보면 주부 신공들 대단하시다니까. 와 전 세계 가장 대단한 건 뭐냐면 뭐 이렇게 뭐 하버드 MBA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진짜 홈미팅 팍팍 해나가면서 네. 핀 전달 팍 하고 청정기랑 정수 주문 받고 그러니까요. 우리 스마트 오더 받아내는 이 주부들의 대단한 주부 신공들. 갑자기 부럽다.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거예요. 네. 그분들은 물론 주부라고 다 잘한 게 아니지만 신분들은 그런 성실함이 있는 거고 네. 그런 악착감이 있는 거고 이 비즈니스에 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부터 그게 다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지난 시간에 있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도 충실히 하고 여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폰서를 통해서 또 여러 홈미팅에서 그걸 레버리지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성장하는 리더 내가
실질 세계도 결과내고 네. 그리고 매력적인 리더, 내 메시지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아메이 외에 충분한 여분의 세계를 가져야 되는데 음. 저는 여분의 세계는 첫째 영향받되 음. 내가 실제로 뛸 수 있는 건 실질 세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음. 우리 이제 너츠 앤 볼트 나오면 음. 시스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명단을 작성하고 네. 접촉 초대를 하고 사업 설명하고 팔로우고 팔로우 스루 하는 건데 굉장히 그것이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방법. 제가 옛날에 시스템 강의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잖아요. 명단 작성, 네. 접촉 초대, STP. SDP. 말은 맞는 말이지. 네. 근데 그 기본기, 그 기본기가 분명히 됐을 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누구나 한번 미팅 초대했다가 좀 관심 있으면 좀 얘기했다가 관심 없으면 놔두고 또 얘기했다가 그렇다면 방향을 잃게 돼. 그러니까 불안하게 돼. 네. 불안하게.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것들 사실 오늘은 뭐 하나하나씩 세세 풀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풀겠지만 네. 제가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린 뭐냐면 사업을 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이 아메이 사업으로 내 삶을 바꾼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Y도 있어야 되지만 방법에서 파트너도 있고 소비자도 있어야 된다. 그럼 파트너와 소비자 만드는 게 다 명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뭐 사업하는 실질적으로 나와 같이 뛰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명단에서 접촉이 아니라 저는 소비자도 명단 작성해야 되고요. 소비자들도 접촉 초대해야 됩니다. 소비자들도 쇼더 플랜을 해야지 소비자들이 애용자가 되고 소비자들 팔로우를 해줘야지 지속 쓸 수 있고 소비자들 팔로우 스루를 해줘야지 나와 한 팀이 돼서 소비자를 늘릴 수 있다고. 결국 파트너 소비자 상관없이 누구나 이 기본 단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매 단계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네. 조금 신경 쓸 좀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특히 명단인 부분이에요. 명단. 우리는 사실 뭐 사업을 창업할 때 뭐 자본금이나 뭐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아메 하니까 네. 제품 바꿔 쓰라면서요. 제품 바꿔 쓰고 안 먹던 비타민 먹어야 되고 안 쓴 청정 써야 되고 청정기도 좀 비싸 보이는데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하지만 건물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나 아니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 이런 것들은 그냥 드는 거 이게 막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랑 그 개념은 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청정기 사서 스폰서한테 선물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시작하면 돈 내고 시작한다고. 네. 여러분이 스폰서한테 돈 내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스폰서님 잘 봐주세요. 청정기 한 대 보내겠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스폰서가 밥이라도 한 번 사면 더 사주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재원. 하나는 여러분 꿈의 크기와 두 번째는 이 사업과 제품 알린 소비자들. 네. 저희가 처음에 명단 작성 강의를 우리 어머니가 사업할 때 들었을 때 약간 보험과 비슷하다는 거. 결국 리스트업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 사람들 타겟해서 알리는구나. 네네. 약간. 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 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업과 아메이 사업을 좀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네. 좀 주제가 좀 방대하고 오늘 쉽게 얘기하면 음. 명단은 뭐냐면 기회를 나눌 사람들 그리고 아메이 사업, 아메이 제품으로 그들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결국은 이 플랜과 프로덕트에 대한 나의 확신, 나의 감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작성을 하지. 저는 아는 사람 너무 없어요. 네.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거는 내 말을 만만하게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건 쉽게 제품을 쓸 사람이 없다는 건데 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이 제품이 좋고 플랜이 좋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 내가 확신을 가진 만큼 명단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명단이 작은 건 당연한 거고 네. 아직 보는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명단을 어떤 일정 포맷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냥 전화번호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명단은 네. 기록돼야 된다. 네. 명단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서화돼야 되고 이 명단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파트너 명단 상담하자 그러면 쭉 적어놓고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럼 저도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지. 네. 제가 보는 명단은 실질 명단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명단을 통해서 한번 사업 설명이나 아메를 오픈한 이후에 한번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이 정리된 명단이 실제로 명단이죠. 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실 때 첫 번째 원칙은 너무 선입견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이 아메이 할지도 몰랐고 저 역시도 몰랐고 저희 파트너 중에 저 사람 아메이 뭐
딱 머릿속에 저 후원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 최대한 많은 명단을 작성하고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있대. 거기서 이제 스폰서의 상담을 확보된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암해하는 걸 알고 있는 그 명단이 실제로 명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명단이 절대 아니다. 아셨죠? 그렇게 한번 프로세스를 지난 명단이 그 명단이고 그 명단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알렸을 때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반응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하다는 걸 알렸고 그들이 내가 아메이라는 걸 알고 있고 네. 내가 제대로 한번 비전과 이 제품을 알린 명단 그 명단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제 명단이 생기면 접촉 초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접촉 초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라이트하게 접촉 초대는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아메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만나면 무슨 회원가입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그거는 결과적인 부분이죠.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 사람 회원가입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네. 접촉 초대는 뭐냐면 한번 만나보는 거죠. 만나는 데까지. 네. 요새 분들은 그 얘기하거든요. 아 제가 카톡으로 미팅 다 초대했는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접촉 초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업을 가볍게 얘기하는 겁니다. 카톡은 커뮤니케이션 툴이지 컨텐츠를 전달하는 툴은 그렇죠. 나중에 사업자가 됐을 때 리더가 됐을 때 하는 거지 모든 내용을 뭐 제 영상 이런 것들도 뭐 사업도 오픈한다는데 이 영상 한번 봐봐 좋을 거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약속을 정한다. 근데 이제 뭐 장소나 시간 같은 거는 그들이 충분히 선택하게 만들어주고 알린다는 게 중요한 거고 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접촉 초대는 라이트하게 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부담 가지 말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 팔로우 스루는 이제 주제가 크니까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쇼더 플랜은 정성을 들여서 하되 그 사람 부담 가지 않는 상태로. 그러려면 내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대1 미팅이나 2대1 미팅이나 홈 미팅이나 여러 사업에서 할 수 있다. 사업 설명은. 하지만 제대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변하고 있고 당신에게도 변화의 기회가 된다는 거. 보상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어필되기 중요한 거고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은 아니고 당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네. 저는 쇼더프론 했다 그러거든요. 아멘은 뭐냐?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성공 방식. 이게 새롭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단어는 올드해 보이지만 설명 들었을 때는 이런 줄 몰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사업 설명한 다음에는 팔로우업이란 뭐냐면 그 사람에 맞게끔 사업 설명하고 난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맞게끔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거. 사업 설명까지는 명단 작성, 접촉 조절, 사업 설명은 내 위주로 갔다면 그렇죠. 사업 설명 후 나와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 플랜을 봐주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제품을 봐주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사람 입장에서 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써보는 게 팔로우업 같아요. 약간 반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접촉 초대할 때는 그 사람 너무 봐주느라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의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팔로우업 할 때는 내 얘기만 해버리고 반대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바꿔보면은 좀 괜찮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 사업 설명 후에 그러지 않고 꼭 얘기해. 가서 그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라. 네. 가서 야 이 미팅 좋았지? 다른 미팅 더 좋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 중심이잖아. 네. 아무리 미팅이 좋았어도 그 사람이 이 생각이 침전될 시간 자기 꿈과 자기 삶의 가치관과 좀 믹스업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시간은 뭐냐면 충분히 그들 얘기를 경청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진짜 팔로우업 잘하는 사람은 매번 경청해요. 사업 설명까지는 주도로 갔지만 네. 그 다음부터는 경청이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여지가 생기지. 네. 숨 막히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렇게 계속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또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메리카.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하지만 팔로우업을 단순히 또 경청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니즈를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요걸 한번 들어봐. 요걸 한번 들어봐 하는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죠. 그렇죠. 예. 결국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기획의 시대에 제안은 뭐냐면 내가 팔로우업을 잘하고 있어. 결국 팔로우업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확보 작업이거든요. 그들이 어떤 니즈가 있고 정말 아메에서 이작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은 별로 필요한지 몰랐는데 진짜 필요했구나. 이 사람 생각보다 뭔가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진지하지 않구나. 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써주는 게 팔로우업이고 팔로우스루는 이제 나와 같이 네. 파트너가 돼서 같이 도전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로우스루는 결국 뭐냐? 팔로우스루 목표는 나랑 같이 결단한다는 거죠. 팔로우스루도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같이 결단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이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 생각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 팔로우 스루는 큰 환경과 큰 미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로우업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네. 팔로우 스루는 절대 개인이 안 됩니다.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정말 큰 미팅을 통해서 그러네요. 그 사람이 한번 큰 결단을 하는 과정이고 맞아요, 맞아. 프로세스를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명단 작성은 고정관념 가지지 말고 한번 검증된 프로세스의 명단을 가질 것. 접촉 초는 라이트하게 호기심을 가지도록 부담 가지 마라. 쇼더 플랜은 진지하게 내가 할 것을 알리고 그들을 인터뷰한 마음으로 팔로우업은 그들 입장선에 서준다는 거. 그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들에 맞게끔 제안해 준다는 거. 팔로우 스루는 시스템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실제 세계죠. 너무 좋네요. 예. 핀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핀업은 의도가 아니라 이런 걸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럼 좋겠다. 그래서 자연스럽네요. 여러분 이제 4월 제가 거의 다 갔는데요. 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 후원의 방법, 성장한 리더의 조건이었는데 여러분 누구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아메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일단 믿으세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일단 맞아요. 성공 채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저 역시도 시행착오가 많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걸 줄여나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히 여러분 믿으시고 네. 도전하시고 해내십시오. 네. 예. 이따 2부에는 진짜 그러면은 저희가 제품이라든지 저희 그렇죠.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더 액추얼한 이야기들을 많이 맞습니다. 나눠주실 예.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 오늘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이어서 들어보시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제품 프로모션하고 네. 사람들에게 제품을 통해서 길을 알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2부에 또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예고할까요? 다음 주는 이제 제가 큰 방송 하나 찍잖아요. 네. 다음 주는 잼 라이브가 아니라 제 사업 설명이 나올 겁니다. 제 사업 설명이. 네. 지금 다 다른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방송 이어서 마치도록 1부는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